가원 선생님이 1시간만 늦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강 선생님 마이크 앉아. 늦게 와서 마이크 앉아. 이제 막 마이크도 막 빼고 그러는 거야 이제. 마이크 뺐어 늦게 와서. 마이크가 꼬여 있군요. 와이프가 꼬였어? 네? 헤어져도 말씀 다시 한번 네, 이거 오프닝으로 깔자. 박정영입니다. 강원 선생님. 다시 만날 피크도 그날까지 헤드셋을 진동아. 창균님. 평양냉면. 먹고 싶다. 어제 먹었다. 그저께도 먹었다. 어디로 가셨어요? 을지민옥도 가고. 아 근데 을지면 냉면도 맛있는데 그 소고기 국밥도 맛있는 거. 국밥도 맛있어. 진짜 그 맛있어. 불고기도 맛있어. 아 그래요? 돈 있을 때는 불고기 없어서 못 먹죠. 불고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거 졸라 비싸서. 라자면 시즌 3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입니다. 왜 니만 김숙입니다. 닉네임으로 해?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걸 라임을 맞춰. 펀치라인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기 결혼 당하니. 그 충격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 어디로 사라지셨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 사기결혼 확실하다고. 네. 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 없어졌대. 그래 벌써요? 벌써요? 집을 나가. 없었어. 집을 나갔대. 그래요? 지금 혼자 샀대 지금. 야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 벌써 나갔어? 팔자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근데 병화 전환. 다른 여자 생긴 건가? 아니 그래 무간사주잖아요. 네. 결혼하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야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데. 결혼하자마자 야, 그 집에 있어 없지? 없어요. 없잖아. 아니 어디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만 들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들을게. 전국에서 이제 그 성원이 답지할 거야. 아니 근데 사진 올리자 이게 미아 되게 찾기. 웃긴 게 제가 방송을 이제 프리랜서니까 편집해서 파일을 보내면 이제 그분이 벙커 요원이니까 그분이 올려요. 근데 이렇게 파일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앞에 하필 사기 결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를 듣고 놀래갖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또 그쪽 여자분이랑 또. 난민 캠프를 그렇게 그 로힝야 사건 미얀마. 아니 왜 편견이야? 난민 여자분이랑 사귀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유부남이 남자 여자랑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취향이 뭐 그럴 수 있지. 네, 아디라는 단체가 있어요. NGO 단체가 있는데 이제 국제 난민 쪽으로 국제 인권 쪽으로 운동하시는 작은 NGO 단체인데 그쪽이랑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그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가 원래도 되게 취약했는데 지금 이제 우기라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위생적으로 진짜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고 그게 뭐 이런 흙 언덕 위에 천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산사태 붕괴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러 엊그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사랑은 인정을 해줘야겠다. 그 핑계로 사실은 지금 그렇죠. 콜롬비아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지. 예. 제가 실시간으로 사진을 받고 있고요. 요즘 세상에 뭐 포토샵 몇 번 하면은 그 콜롬비아 지형도 비슷해. 이게 네가 못 구별할 거야. 아니 근데 가면서 꼭 그 사기 결혼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이런 작업을 하러 갔다는 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사기 결혼은 확실하네. 아니 근데 이제 그 NGO 아디라는 NGO 단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난민 쪽 인권 문제는 그렇죠. 그렇게 관심 북쪽 인권 문제는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도. 그렇죠. 좀 관심 밖의 일이잖아요. 사실 되게 먼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그랬고, 근데 좀 이제 알아주셨으면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영리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병화 전형이잖아.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제가 내조를 요 정도 내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몸 조심해야겠다 거기. 그러게요. 네, 여튼 관심을 조금이나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로힝야.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네. 다 긴장하셨죠? 무슨 실수? 분명히 대본에 있었는데 저희가 안 했어요.
남녀 탕 남녀 아는 것 같아. 남녀 탕후라뇨. 아 맞다 그거 아는 것 같아. 네, 신의 일주 남신 여신 공약을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짧고 굵게 예, 복습 겸 네. 훑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사실 병진 일주긴 한데 신의 네. 일주 복습을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 뭐 남신부터 가실까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하라 그러면 네, 신의 일주는 어쨌든 좀 어렵잖아요. 네 쉽지 않았죠. 지난번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데 대신 이제 신의 일주 남성분들이 네. 대부분 여성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오, 겁을 내나요? 예. 헐, 그러니까 신기하다. 되게 당당할 것 같은데 음. 그 자기 처나 뭐 자기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묘한 이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친으로 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여자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건가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이 신의 일주는 남녀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이 다른데 네. 아내를 좋아하긴 하지만 약간 공처가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의 일주 남성분들이. 이제 눈치를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계속 네. 신경 쓰게 되겠네요. 네, 네, 네. 고개 숙인 남자. 네. 그런 아 남자는 실제로 그런 게 네. 그 신의 일주인 막말하는 거 아니야? 그 우디 알렌 감독의 예. 자기 자전적인 영화인 한나와 그 자매들 뭐 이런 걸 보면 네. 그렇게 여자를 막 너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네. 뭔가 여자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좀 네. 가지고 있고 내가 여자들을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있다라는 네. 어떤 늘 항상적인 공포에 네, 네. 이제 빠져 있는 경우. 네. 그 뭐 되게 책임감에서 오는 그거하고는 건가? 좀 다른. 달라요? 네.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중에 원래 이제 간목 정제가 있는데 네. 그 신금 입장에서 보면 간목은 두려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보다 좀 거대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공처가 느낌을 가지는 남자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심초사 하는구나. 좀 공략을 하려면 아예 여성분들이 이런 신의 일주 남성분들한테 네. 좀 어필하려면 좀 센 여자 느낌? 그러니까 드세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좀 듬직한 여성의 아. 이미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걱정 마, 내가 내가 먹여 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네, 그런 느낌이면 제가 어필이 자신이 좀 있는데요. 자, 내가 다 해줄게. 나 진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네. 이 간목이 참 해수 안의 간목이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 간목이 어찌 보면은 본래 봉기인 임수 상관을 공격하는 무토를 또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무갑인 이미 그 해수 안에 들어 있으니까. 아이고 안에서 엉망이네. 예, 그러니까 안에서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이 해수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봉기는 상관인데 그 상관을 무토가 꺾으려고 그러고, 근데 또 그 봉기를 꺾으려는 정인 그 무토를 또 정제 이 간목이 또 공격을 해서 사실은 상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이 뭔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왜 신혜가 말을 잘하고 말이 또 많은 이유가 또 논리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그 봉기인 상관을 다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 봉기를 다치지 않으려면 뭐냐면 정제가 그 힘을 받아야만이 이 그 무토를 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상관의 힘을 가지고 살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의 일주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럼 뭐냐? 그래서 이 신의 일주가 의외로 학문적으로 높은 성취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인성이 공격당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나머지 배치들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있죠. 머리는 좋고 IQ도 높고 재주는 뛰어난데 뭐 이렇게 평생을 건 업적은 별로 없는. 끈덕지게 하는 그렇지. 건 없는. 약간 얄팍한 치고 빠지고 예. 뭐 또 세태에 맞는 어떤 그런 기획 이런 건 잘해요. 자파 박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유시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러나. 예. 근데 실제로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유학은 같이 박사학위도 못 받아오고. 예. 하긴 그분도 신의 일주니까. 예. 근데 실속은 실수 그런데 재주는 많으니까 이게 이제 재성은 재능이니까 이 재능은 또 뛰어나단 말이야. 감각도 뛰어나고. 사실 뭐
우디 앨런도 뭐 뛰어난 영화 작가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그렇죠. 매니아도 많고 재능으로 진짜 벌써 지금 50년째 네. 살아남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헐리우드판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시내는 그렇게 뭐 큰 업적은 못 남기지만 그런 다양한 재능을 그 길을 살려줘야 된다. 와 너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번뜩이는구나. 그 번뜩이는 어찌 보면 좀 유치하고 네. 좀 어찌 보면은 막 사실 아무짝에 쓸데없어 보이는 네. 어떤 그런데 이렇게 이 감각적으로 딱 빛날 때 그런 거 너무 좋다. 그런 거 이렇게 막 맞장구 쳐주는 거. 나 진짜 자신 있어. 그 이상으로 너 요새 또 신혜한테 꽂히는 게 있구나 또. 아니요, 제가 진짜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제가 편집을 하면서 그 신의 일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신의 일주 사연은 사실 제가 신금을 되게 불편해하긴 했었거든요.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유연했다, 뭐 어렵지 않았다, 일이 되게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신의 월주더라고요. 예. 상관 있는 건가? 상관 있지. 아니 제가 신의를 갖고 있으면서 되게 남같이 그것도 월주인데 네 속에 신혜가 있었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령 뭐냐면 그 같이 살기도 했고 같이 영화도 많이 찍었던 우디 앨런이랑 미아 페로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네. 이 미아 페로라는 배우도 굉장히 지적인 배우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 영화 찍을 때 말고도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우디 앨런의 그 수다를 전부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감독상도 타고 그러고 딴 여자한테 갔지만 더 젊은 배우한테 갔어요. 그 대부에서 데뷔했던 그 다이안 키튼한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그 감각 이 사실 신혜한테는 참 잘 먹힌다라는 거.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뜻은 몰라도 맞장구 쳐줘라. 맞장구. 그래서 신의 일주들은 자기 말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절망합니다. 상관이 힘을 발휘할 수가 굉장히 없거든요. 공감이 되네요. 아재 개그 쳐도 막 웃어줘야 되는군요. 아재 개그를 잘 안 치죠. 아저씨들이. 그러면 반대로 여심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일단 뭐 신의 일주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제가 사실 신의 일주 여성분들이 오면 네. 저는 이제 진이 빠진다. 그래요? 왜요? 예? 그러니까 머리도 굉장히 좋으신데다가 그 자기 표현력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하시거든요. 디테일이야. 그러니까 이 디테일의 끝판왕 여성분들이 이제 신의 일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진짜 계속 그걸로 이제 집요하게 우리 그러니까 이 상담자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의 일주 여성분들이 오면 일단 무조건 긴장하고 뭐 제가 말을 좀 실수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인지라 또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의 일주 여성분들은 1 더하기는 1은 2라는 답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딱딱 아우가 맞아야 되는구나. 네, 굉장히 이과적인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비논리적인 체계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논리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명리학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왜 공감이 또 되나요? 이러니까 이제 신의 일주 여성분들을 대하는 남성들은 조금이라도 실수라기보다는요 납득이 가거나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좀 삼가하시는 게 괜히 막 괜하게 그냥 말 점수 그냥, 달라고 했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럼 먹어야 되는데 비논리적으로 나대면 안 되겠다. 그냥 뭐 뭉뚱그려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신의 일주 여성분들이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장점도 많은데 한 명 한 명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뭔가 적응되면 되게 편한 인간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가 힘들고 전까지가 한번 찍히면 간다. 근데 막 회복하기 참 어렵다. 공감이 되면서 그 사례들이 막 떠오르는 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되게 큰 잘못에는 관대하거든요. 오히려 저도 무신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쭉 맥락 이해하면서 그럼 그쪽에서 뭔가 변명 내지는 네.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다가 한 문장에서 그 사람이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저희를 들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뭔가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다가 네. 뭔가 하나 실수를 해요. 문장이나 단어 표현해서 그러면 그걸 빡치는 거예요. 그 딱 아니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던 그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야지. 아니 근데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건 알아? 그게 아니고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말을 하잖아. 난 여기서 강원센터는 안 들래. 난 수입편 들래.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연애뿐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뭐 물건을 샀는데 네. 뭐 물건을 배송받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좀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화가 나는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례하다고 생각이 네.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약간 그런 부분일 것 네.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뭐 신헬주 여성분들은 저는 그런 포커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건 어쨌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거나 뭐 좀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네. 얘기도 별 따다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되겠고. 그 거짓말인지 알지만 좋아하잖아요.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그렇지. 뭘 몰라서 좋아하는 건 네, 아닌데. 이분들은 신헬주 분들은 따와야 돼요. 아. 저 말하면 달 운석 가루 막 나사에서 가져오고 막. 왜 안 따왔어? 네. 뭐 이런 거죠. 신일 여성분은 기자하면 되게 잘하겠다. 아유, 아, 그 그럼요. 아주 잘합니다. 이게 필력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신의 일주 열심에 네. 이런 부분 말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 그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잘 들어라. 지키지 못할 네. 뭐 그러니까 어차피 말을 하면은 남자들은 말을 하면 숨 쉬는 거 말고는 어차피 다 구라기 때문에 할수록 예. 지 가치나 가격만 떨어진다. 아.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점수를 따요. 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점수를 따고 정말 그 실천력 없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진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예. 그것만 얘기해. 아. 그리고 실제로 보여줘. 아. 그러면 갑자기 평이 올라가는군요. 얘는 이따가 본 쓰리 같은 남자들이랑 다른 아. 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한글을 별 거 없는데 예.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신일 여성분한테는 침묵은 금이다. 예, 좀 침묵은 통하는 정말 그 말은 명언이네요. 그 침묵은 정말 신의 일주 여성분들의 금인 것 같고 구체적인 그 행동, 예. 그다음 뭐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해줄게가 아니라 아예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이라도 뭐 떡볶이 한 접시라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싸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소한 걸로도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작은 싸움이 커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신일주의 성분하고는 왜냐 아까 수기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그냥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통 남자가 싸운다는 거는 거의 98%는 언제나 남자가 잘못한 경우거든요. 예. 여자가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는 내가 볼 때 2%를 넘지 않아. 근데 그 강원 선생님의 경우에 한해서 아닌가요? 아니야. 너도 똑같아 새끼. 뭐야? 왜냐하면 남자들이 솔직히 진화가 덜 돼서 그래요. 진화는 덜 되고 권리는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자기의 투노우 원셀프가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도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마치 큰 벼슬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근데 웃긴 거죠. 예. 시대일주들은 그걸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어설프게 사과하고 어설프게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판을 키우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 괜찮아죠. 맞아요, 진짜. 아예 말아. 그러면 더 복통이 터지하지. 하지만 그 일이 그 이상으로 번지지는 않아. 그쵸. 그래놓고 나중에 진짜 떡볶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그게 보통 신일주의 요즘들하고는 싸우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싸우면서 오히려 일이 딴 데로 번져가지고 저 새끼는 진짜 안 되겠다. 이 결심을 이 싸우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말을 하지 마라. 네. 지킬 약속만 해라. 네.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침묵을 해도 답답해도요. 절대 신의 일주는 피지컬한 힘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집 밖으로 집어 던진다든가 예.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입 다물고 있다가는요 예. 힘센 여자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저처럼 마당으로 내던져진다. 되게 이게 저번 주 거랑 아니 저번 시간 거랑 되게 이게 지지부진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게요. 재밌게. 신임 좀 개성이 강해서 재밌는 것 2주 같아요. 정도는 기억이 나요. 왜 안 날까요? 심지어 저는 제 안에 신혜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채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난 네, 사실 정말. 기억하는 이유가 마지막 방송 끝날 때 남심 여심 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가고 싶어. 집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말 안 해야지. 그냥 갔어. 아니 대본에 써놨는데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날 사연을 3개를 했거든요. 한번 잘해보겠다고. 네, 그러면서 스킵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빼먹었던 신의 일주 남심 여심 공략을 해봤고요. 제가 피드백을 좀 보는데 약간 저희 시즌 3가 이제 사연 위주로 일주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 챙겨갔던 이제 명리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찾을 수가 없어서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시즌 1, 2에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순서대로 창규를 한번 가르쳐 보기도 하고. 가르침이 통하지 않았죠. 근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강의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이론을 배우고 나면 임상에 들어가거든요. 명식을 보고서 명식 안에서 이런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특수관계랑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하니까 그런 3번째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신경 써서 이제 사연하면서 거기서 또 챙겨갈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두 분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벙커에서 이제 온 오프라인 강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와서 직접 강원 선생님 얼굴도 보고 그렇게 수강하면 이론적인 공부가 될 텐데 라디오만 다 하려니까 이게 잘 안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라자명만 들으시면서 명리학을 완성하시기는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 MB 형님의 말도 제가 해봐서 아는데 네.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차근차근. 그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 수강생 분들이 그 방송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방송 들으시다가 또 수강을 하러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병행하시면 이제 명리학을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에서도 좀 이론적인 부분도 흥미롭게 알아가실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선생님 강의 소개를 하니까 선생님 말씀을 안 하시네요. 뭐 또 그런 것도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네. 컴플레인은 컴플레인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제 병진일주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마님이 준비해온 병진일주에 대한 소문을 들어봐야겠죠. 거의 요즘에 제가 조사한 건 다 맞는 것 같은데 뭐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또 다 맞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맞는. 네, 그 하나하나 그러면 좀 OX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진일주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에너지가 넘치고 다혈질에 성격이 급해 보이지만 속은 매사에 침착하고 행동이 들뜨지 않고 차분한 사람들이 많다. 뭐지? 다혈질인데 차분하고 이게 에너지가 넘치고 다혈질은 맞아요. 아니 너무 이 설명을 많이 때려박은 거 아니야? 아니 그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막 다혈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침착한 사람이란 거지. 굉장히 침착하죠. 침착하죠. 네. 봐. 왜냐면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 있으니까 관성이 들어 있으니까. 절제. 왜 이런데 말은 많은데 무게가 있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매력적이다. 네, 그럼 또 뭐 동그라미인가요? 뭐 근데 좀 너무 표현이 너무 다 때려박았어. 아니 이거 그 그물망을 전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나만 그려라.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고소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일단 동그라미 가시죠. 네. 두 번째,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을 제압하려는 기운이 있다. 세 번째, 남들에게 없는 자신의 재능이나 재주를 뽐내고 싶어한다. 그런가요? 이거는 글쎄 제 생각에는 X입니다. X라기보다는 어쨌든 뽐내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뽐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병월주가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제 병진일주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은근히. 그러잖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은근히. 뽐은 내는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가 대놓고 자기 좀 자랑하거나 아주 먼저 알아주지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동창회 나갔는데 뭐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러면 아니 난 뭐 똑같지 근데 이제 막 금식이 흔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막 뭐 벤치 막 걸고 걸고 막. 나 갈게 그러면서 막 벤츠 타고 가고 뭐. 은근히. 아 그건 좀 얄미운데 그러게요. 병화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거. 은근히 병화답지 않아요. 좀 어. 병진은. 그렇군요. 참고로 TMI지만 강 선생님 차는 벤츠입니다. 나중에 뭐 뭐죠? 나중에 저한테 줄 것 같은데 저 안 받으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차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 다 시커먼 세단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좋은 거 나쁜 거 네.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항상 계속 모르는 게 좋아. 네. 근데 벙커 친구들한테 이제 뭐 저 차 강원 선생님 차 아니니까 강원 선생님 차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제가 한 10번 틀리는 걸 봤거든요. 저 강원 선생님 차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원 선생님 차보다 못한 거야. 강원 선생님 차보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차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좋은 차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전 차 잘 똑같다고 모르는데 했는데. 강원 선생님 차는 뭔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어? 뭔가 느낌. 아니 근데 강원님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그쵸. 네. 괜찮죠.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차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안 받으려고요. 강원 선생님 차니까. 네. 네 번째, 주관이 강하다. 다섯째, 기분파다. 요거는 좀 그것도 많이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X로 하겠습니다. 네. 기분파 삭제하시고요. 네. 네. 여섯 번째,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목표에 빨리 도달한다. 예. 갖고 싶다 이거. 마지막,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많다. 역시 말을 역시 잘 하나요? 네. 그 진이라는 글자도 그 입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입술 순자가 이제 그 진이 들어가 있어서 말 그러니까 진토 그다음에 뭐 유금 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입으로 좀 분류하거든요. 사실 제가 다 맞으면 곤란해서 사실 틀린 거 하나씩 일부러 넣긴 해요. 네. 일부러 넣는 네, 거라고? 일부러 넣는 거죠. 진짜 중간에. 말을 못하면 믿지나지. 그럼 장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좋고 감수성이 예민하다. 감수성까지 있나요? 네. 둘째, 인내심, 식신이니까요. 끈기가 강하다. 셋째, 이건 좀 신기하던데 성견지명을 지니고 있다. 네. 그래요. 네. 정말. 이 병진의 촉 굉장히 아주 좋은 촉입니다. 넷째, 유머와 재치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 처세술, 융화력, 친화력이 좋다. 예. 다섯 번째, 심성이 곱다. 이건 뭔가요? 그건 좀. 아니 이거는 근데 착해 보이긴 해요. 그래요? 착해 보이는 애. 근데 진짜 착한지 모르겠어요. 선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선해 보인다. 아니 무슨 일주 특징 얘기하는데 심성이 곱다 이러니까 좀 약간 약간 사이비 아니, 같은데. 아니 이런 게 장점이니까요. 있었어. 알겠습니다. 대체로 여섯 번째, 다재다능하다. 예. 이번엔 다재다능이 맞나요? 네. 신에는 일제일능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단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째, 자기 자신을 뽐내려는 자만심이 좀 있다. 네, 그 얘기 나왔고요. 근데 은근히 한다. 은근히. 네. 둘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기질도 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단점이지만요, 또 장점이기도 해요. 어. 그만큼 현실적으로 병화치고 예.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예. 꼭막 뭐 쓸데없는 데서 막 쎄리 그냥 치봤다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사실 아무 세상에 도움도 안 되고 본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식솔한테도 짐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보통 그래서 단점에 들어간 거군요. 네. 보통 이제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인간의 이상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럼 조직 생활 같은 사회 생활은 잘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강자에게도 약하고 약자에게도 약하고 그렇게 잘 그렇게 한데 때에 따라서 강하고. 아니 다 약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그래. 셋째, 화가 나면 버럭. 그러나 뒤끝이 없다.
이건 장점으로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 그러게요. 이게 왜 단점이 있어? 난- 마음에 안 드니? 나는 뒤끝이 있나 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뒤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뒤끝이 좀 있고 이래야지. 없으면 단점이다. 그렇지. 없으면. 진짜 인간성 다 나온다. 뭐? 네, 계속해 주시죠. 예. 네 번째, 드러나지 않도록 약삭 빠르게 처세한다. 아, 사회생활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 네. 마지막, 주위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절대. 본인 네버. 의견이 네. 얘는 괜찮아요. 다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듣고 있어요. 진짜 처세술이 강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화라면 뭐 조언하려고 해도 대사 하지 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너. 그렇지만 다 근데 안다. 그렇지만 병지는 뭐냐면 진작에 들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더 나쁘다. 강원 선생님 이 표현이 저는 그 병진일주 저 사모님 단골 분이 계시는데 그 처음을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우리 사무실 길을 알려주는데 네. 말을 안 들어. 예예예 그러면서 계속 딴 데로 가시고 예예예 이러고 계속 딴 데로 가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한 5번 만에 해가지고 제가 근데- 결국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네, 의견도 아니고 길을 알려주는. 일단 안 듣는구나. 네.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으신 네. 분이셨고. 그럼 뭐 짧게 외모도 살짝 훑어볼까요? 예. 대체로 평균 이상의 외모인 경우가 많고 원래 인물이 훤하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참 인물 훤하네. 뭐. 네.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특히 여자의 경우는 훤한 외모가 많습니다. 네. 유명인으로는 이영애, 그렇죠. 이해하면 딱 이해가 올 거야, 그지? 훤하네요. 네. 한가인, 훤합니다. 네. 남자로는 유동근, 네. 김구라, 네. 강인, 네. 고르바초프. 네. 남자들은 좀 다 부리부리야. 부리부리하고 예. 굵직굵직하네. 기운이 이렇게 진짜 양이다라는 네. 느낌이 딱 오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구라님은 사연에서 네. 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시주가 다른데 네. 일까지는 같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남자분인데. 네. 여자분이요. 네, 여성분이셨고요. 네,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오늘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성적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어쩜 좀 낮은 것 같아요. 장점을 단점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잘했기 이 때문에 얼벼들이 이렇게 폭이 좁아. 우와? 짜라. 이렇게 사람이 정밀해요. 세심하고 섬세하고. 짜라 이런 거는 청취자분들 못 알아들으세요. 잘다, 잘다. 근데 이렇게 숙제 괜찮으세요? 제가 말하지 말까요? 이렇게 숙제를 잘하셨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제목은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뭐 하나를 잘하면 하나는 못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예고를 해드렸듯이 병진일주 대표 사연은 흘러라 이미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이분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 병화를 사실 크게 느끼기가 어렵긴 했었어요. 네, 조금 뭔가 약간 무겁고 약간 어두운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네, 사연 읽기 전에 이제 명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력 78년 6월 23일 사시생 여자분이시고요. 무오년 무월 무오 네. 그리고 병진일 개사시입니다. 그래서 그 개수 같은 경우도 네. 무토랑 또 합을 해가지고 네. 합화되는 네. 게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막 화토가 네. 되는 경우던데 네. 사실 이분이 생신은 정확치는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긴 네. 하셨어요. 듣기로는 이제 해 떠 있을 때 네. 정도로 들으셨는데 형제 덕을 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개사시로 본인이 보고 있고 그 본인이 좀 폐쇄적이고 부정적이었는데 네. 그나마 형제들 덕에 좀 네. 세상이랑 접촉해서 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시주는 저희가 또 사연 들으면서 또 다시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식의 특성을 뭐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시주가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뭐 글쎄요 어떤 근거 때문에 형제 덕이 개사시라고 하는지는 조금 좀 전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이게 화토 전황으로 돼서
화나 토의 기운으로 전체가 이제 원곡이 이제 같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비견이 형제니까 네. 그런 덕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괴사시면 좀 의문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약간. 그건 좀 들여다보긴 해요. 그러니까 네. 낮 시간 중에 네. 뭐 이렇게 낮 시간이라면 사시 아니면 오시 오시. 아니면 네. 미시인데 네. 가보시면 조금 좀 그렇게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괴사. 근데 또 괴사가 이게 5, 6월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또 해도 긴데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폭이 좀 넓긴 한데 네. 그러면 저희 사연을 좀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해 네, 봅시다. 네. 또 이야기 나눠보죠. 사연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는 직업 때문에 어린 시절 절반 이상 떨어져 살았는데 함께 지낼 땐 굉장히 다정하거나 거칠고 냉정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악하진 않지만 무책임한 사람으로 역시 기댈 만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버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저 천문단 읽고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네. 느낄 수도 있구나. 40 넘게 살았는데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있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나와 스스로 느끼는 것의 갭이 크기도 하고 너무 자주 많이 나만 들여다보고 살아 스스로에 대한 상이 왜곡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단계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강원 선생님 책에서 병진일주가 병화답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띄기 싫어하고 나갈 일 없으면 바깥 출입 안 합니다. 타인이나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도 폐쇄적입니다. 밖에 나가면 순해 보인다는 말을 듣지만 가족들 사이에선 사납다는 평입니다.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눈치가 없는데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도 일단 긴장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마치 다른 문화권에 들어간 것처럼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끼고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네. 사람이 아쉽지도 않습니다. 외로움도 타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참여자가 아니라 관찰자로서의 자리가 주어질 때 제일 편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반대로 관찰을 당하는 위치일 때 누군가 등 뒤에서 감시하는 상황에선 관찰자에 대해 불편이나 긴장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무무병존인데 스케일이 매우 협소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계산을 많이 하는데 사소한 것들에 대해 집착하는 스스로가 구질거려 덜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어디서든 행여 손해를 볼까 경계하고 삽니다. 주변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은 안 보이고 사소한 것들, 예를 들면 이 글을 쓰면서도 띄어쓰기야 조사 같은데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숲을 안 보고 나뭇잎의 맥을 보는 수준입니다. 속이 좁아 그런지 아주 어릴 때의 일도 그때의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신이 많고 일지에도 식신이 있는데 뭔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서툽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유려하지도 못합니다. 어릴 때 말을 더듬었는데 지금도 타인과 말하는 게 편치 않고 가족과의 대화에서조차 눌변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어떤 형식의 표현이든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만큼 재현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평함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가족끼리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한쪽으로 판이 기우는 걸 못 봅니다. 학교 공부도 잘하는 과목 제쳐두고 못하는 과목만 집중해 결과적으로 전 과목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뭐든 땅을 고르듯 평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병화다운 면은 속으로 오만한 데가 있어 사람들을 혼자 재단하고 낮잡아 봅니다. 그걸 숨기려다 보니 오히려 과도하게 공손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욱하는 성격과 폭력적 성향도 있지만 머릿속에서 끝나고 실제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는 많지만 남과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두 마디쯤 하면 이미 싸울 힘이 떨어지는 걸 알기에 아예 다투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매우 적은 듯해요. 욱하는 성질은 있지만 밀고 나갈 에너지가 없는 걸 아니 적당히 넘어갑니다.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좀 모자란 자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집에선 관심밖에 없고 학교에선 왕따도 당하며 보냈으나 문제를 밖으로 터뜨린 적은 없습니다. 12살 때부터 어느 순간 모범생 비슷한 게 되어 있었고 학교 수업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13살 때 처음으로
장래 밥벌이에 대해 13살 때 처음으로 장래 밥벌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기질상 굶어 죽기 알맞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너무 일찍이다. 그러게요. 초등 6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14살 때부터 소같이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지금 사연이 긴데 네. 이분은 사시가 아니라 오시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도 네, 가보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게 형제덕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형제덕이 어떻게 개사시로 표현돼서 갈까.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약간 전황의 관념으로 해서 자기하고 같은 화가 나쁘지 않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군요. 네, 계속해 주시죠. 남들보다 느리지만 일단 마음을 먹으면 강박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멍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귀찮고 힘겨운 겨우 존재를 유지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쓴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산다는 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17살 무렵 2번 자살을 결심했는데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에 그만두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그런지 그 무렵부터 왜 사는지에 대해 고민하던 게 10년은 좋게 간 것 같아요. 20대에는 주변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엔 소설 안 쓰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뭔가 하는 듯 보이는 사회적 알리바이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살부터 30대 후반까지 죽어라 술을 마셨습니다. 첫 직장은 2년 정도 나름 재밌게 일하고 뒤도 안 보고 관뒀습니다. 그러고는 10년 넘게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성실하고 꼼꼼해 괜찮은 평가를 듣지만 뛰어난 수준까진 못 가고 스스로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노력에 비해 결과가 못 미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집안에 환자가 생겨 술을 끊었고 지금은 1년에 한 잔 마실까 말까 합니다. 죽자고 마신 술이지만 아쉽진 않습니다.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대하는 방법이 타협이나 대결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해결보단 회피를 택하는데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결과에 대한 후회가 없는 편입니다. 협의, 협력, 협상 같은 거 못합니다.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라 타협할 적당한 지점을 모르고 밀고 당길 기운이 없어서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적이 없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욕망도 주머니도 항상 근근입니다. 바라는 게 별로 없는데 딱 그걸 감당할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진 게 없는데 요새 이런저런 불안과 욕심이 생겨 나이 들면서 욕심만 찬 흉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닐까 경계심이 생깁니다. 건강은 10대 때부터 만성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쉽게 잠들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20대 중반 이후 간혹 불면증을 심하게 앓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33살에 자궁 쪽 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저것 잡다한 걸 배우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편인데 이전에는 취미를 낭비로 여겨 뭔가를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턴 별 생각 없이 다양한 걸 배우는 중입니다. 배우는 것도 길게 오래 배우지는 못합니다. 길어야 6달 정도면 대충 다 배웠다 싶어 그만둡니다. 빨리 배우는 편이긴 하지만 오만한 성격 탓인 듯도 합니다. 학교 때 공부도 학교 수업만 듣고 혼자서 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은 언니와 조카입니다. 3년 전에 이사를 와 한 동네에 살며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언니는 갑인년, 기사월, 신유일, 경희시생이고 조카는 임진년, 임자월, 정미일, 갑진시입니다. 2012년에 조카가 태어나고 육아를 돕느라 언니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카는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고 언니는 크면서 사실상 부모 역할 일부를 맡아 빚 갚는 마음 같은 게 있습니다. 언니는 기질이 정반대라 사람을 좋아하고 두루 사귀는데 말이 많아 주위에 저에 대한 얘기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 가까이 살려고 이사를 왔지만 이제 조카도 커서 다시 이사 나갈 생각도 합니다. 저는 큰일에 덤덤하고 작은 일에 예민한 편인데 호들갑스러운 언니의 기질이 짜잘하게 자주 많이 부딪힙니다. 네, 여기까지 네. 주로 이제 성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카분은 성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네, 여성분으로 해놓으셨나요? 예, 우선은 명식은 여성분으로 뽑아왔는데 정확치는 않고요. 지금 뭐 중간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갑오시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병화를 느끼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무무병존인데 뭐 스케일도 작다고 하시고 네. 네, 대표 사연으로 어떨까 하는 고민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건 지금 병진 대표 사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사연을 뭐 보고서 명식이랑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쨌든 좀 불분명하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 사주가 과연 개사시가 될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아무리 이렇게 들여다봐도 좀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개사시가 됐다고 하면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저 개수가 정말 저거는 너무 위태롭거든요. 네. 저게 어쨌든 정관인데 대학 같은 거를 성과를 내기가 네, 어려웠을 거의 것 뭐 같다고. 증발에 가까운 형태로 이제 날아가 버렸을 그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제 무게압으로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갔다 그러면 또 그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갑옷에 가까운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예. 강프로님도 갑옷이 여전히 아니 뭐 그 뭐 대학을 뭐 공부해서 대학을 갔다 뭐 이거 가지고 사실 정관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정관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진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이분의 삶의 흐름, 기질, 스타일 네. 굉장히 일관되잖아요. 네. 봤을 때 이 비겁 혼잡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급제일 가능성이 크다. 시지도.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게다가 초년대운이 전부 화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넘쳐나 가지고 그 화의 기운이 발현이 되지 않은 경우로 봐야 돼요. 좀 이렇게 예, 그러려면 모시가 더욱더 네. 거기에 부합한다. 갑옷이가 그리고 자기가 참여자보다는 관찰자일 때가 좋다는 이게 굉장히 급제의 내면이거든요. 네. 그 뭔가의 힘의 뒤에 숨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도대로 되기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 뒤에 큰 글격자 뒤에 숨은 저 이렇게 그 모사가들 그 힘이 급제의 힘인데 그래서 이 저는 뭐 거의 갑오치가 맞지 않나 싶어요. 뭐 정확치는 않지만 두 분 선생님께서 그렇게 좀 보는 게 타당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오시로 가면 재성이랑 관성이 굉장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재관이 없는 거죠. 네, 네. 재관이 그러면 지금 관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유연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사촌 네. 사촌 언니라고 하셨나? 네. 네, 그분 말고는 네. 그 가족이랑도 단절된 상태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질문을 3가지를 남겨주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제 속에 어둡고 폐쇄적인 사람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환경도 기질도 같은 결이라 다른 모습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명식과 다르게 산 듯한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살아왔던 방향과는 좀 다른 부분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3번째 질문에 공예품 제작 판매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1년 넘게 지금 답보 상태라고 이전에 해왔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예전이라도 상상도 안 했을 일이라 이 일이 저한테 맞을지 시간 낭비는 아닐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적게 벌어 적게 쓰는 삶을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적게 버는 것조차 힘들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요 두 질문을 좀 묶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뭘 하신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제 뭐 어때 1번부터 해봐요. 네네. 하나하나 가보시죠. 근데 굉장히 그 본인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표현을 하셨지만 폐쇄적인 뭐 것 같다. 명식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명식대로 사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병화가 사주를 일기관통을 했습니다. 오오병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간목까지 또 이 병화에 가담하니까 전황은 되지는 않아도 굉장히 강력한 그 이제 이 화의 기운으로 토의 기운을 뺏긴다고 해도 약하지 생기가 않은. 된다고 해도 뭐
병화는 토의 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뭐 이건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너무 조열하다. 너무 조열. 굉장히 뜨겁군요. 이 땅도 막 너무 이 강한 병화 때문에 네. 땅이 무토도 사실은 무토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마른, 너무 바싹 마른. 바삭 마른. 그러니까 사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막에 빛나는 태양. 네네.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오히려 극단적인 허무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친 것은 조화롭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시는 너무 저로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칼을 한 칼을 가져야 네. 이런 그 지금 창규에게 삿대질하고 계시고요. 이런 그 따위가 삿대질하고 앞에 와서 나를 능멸하고 일면은 계속 가짜 깨보고 일면은 계속 자라나요. 죽여도 사람 잡죠. 편집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너 진짜 조만간 한 대 맞을 거야. 그자 한 대 맞고 나는 집에서도 맞고 맨날 자라나. 네. 별명이 잡초였어. 그래서 사실은 그에다가 지금 6, 16, 26, 36 대운이 다 네. 화목으로 화목으로 흘러요. 네, 지금도 갑인대운 중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어떤 그런 뭔가 자신이 정말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네. 스스로 말한 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삶의 의지다. 네. 포기가 아니라 의지다. 네. 아니 사막에 햇빛이 막 강하게 쬐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발짝 안 걸어서 꼬꾸라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빨리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뭐 어딜 만약 사막을 벗어나야 된다면 밤에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별빛을 보면서 본인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삶은 굉장히 거의 아마 이 뭐 66, 26세 때 명략을 아셨을 리는 고사하고 네. 이 기구신년을 엄청난 진짜 급제다운 힘, 정말 이런 모든 파괴적 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힘이 급제인데, 그러니까 비견은 세상과 경쟁하고 싸우려는 힘이고, 급제는 세상의 룰을 무너뜨리고 나의 새로운 룰을 만들겠다는 힘이거든요. 뭐 어느 쪽이 쓸까요? 곱씹었어요. 그쪽. 세죠. 뭔지 강원 쌤이 좋아할 것 같은 느낌.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좋아하죠. 애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센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의 부고를 받았어요. 네. 그럼 막 그 부고를 받은 순간부터 비견은 엉엉 울면서 그 빈소로 달려간다면 급제는 표정 하나도 변함없이 겉으로는 아무런 동료 없이 가서 분장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딱 남았을 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 비견과 급제의 차이가 그러게요. 드러나겠죠. 겁제는 근데 좀 외롭겠다. 네, 외롭습니다. 그 급제는 극도로 고독하고 극도로 허무한.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이뤄낼 통상적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또 엄청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고독하죠. 정말 사주대로 살아오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40년 기후신년에서 그 마지막 이제 이 고비가 들면서 이제 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회의, 고민,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마지막 고비예요? 마지막 고비죠. 이게 이제 갑인이 화목으로 계속 흐르다가 뭔가 이제 기운이 금수 쪽으로 금수 쪽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있으신 거죠. 다행이다.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갑옷이라면 이 개수도 사실 또 무게합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도 여전히 이제 이 목화의 기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다행히 밑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화로 변한다 하더라도 좀 이제 이전에 그 무지막지했던 뭐 뜨거운 정사 뭐 이런 화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개축, 임자, 신의 경술, 기후, 무신으로 96세까지 이어집니다. 금수의 기운으로 드디어 이분의 기운.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신의 기운을 그대로
보존 유지하시라고. 아. 자기의 균이 올 때까지. 뭔가 핵 에너지 같은 느낌이다. 네. 근데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이전에는 한 적도 없고 관련도 전혀 없는 공예품 네. 제작에 네. 지금 지금이 뭐냐면 지금 편인 가빈대원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나무를 쓰고 싶은 거죠. 강목을. 네. 그리고 또 인목은 또 이제 그 인호합을 해서 또 화로 네. 바뀌기 때문에 또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은 힘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네. 이 편인이 급제로 네. 급제에 가담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년 정도 지금 답보 상태에 네. 있을 그렇게 말도 네, 하셨나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급제는 일단 이렇게 멀티태스킹에 강하기 때문에 네. 그 한 일에 뭐 당장 접지 마시고 올인하지 마라. 근데 또 견눈질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네. 또 한번 찝쩍거려보고 네. 건드려보고. 근데 이제 말미에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네. 사실 뭐 조카 네. 곁에 두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셨는데 네. 뭔가 약간 이제 불안해지신 거예요. 네. 지금 4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네. 뭐 약간 불안해지신 거죠. 그래서 네.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기구신 40년의 마지막 터널을 통과할 때 흔히 느끼는 그 전까지는 잘 버텨왔다가 네. 볼때 이제 이 터널의 막바지에 네. 서 이제 왈카 그저 공포가 밀려오거든요. 네. 이 터널이 언제까지 해지려는 영원히 안 끝나는 게 아닐까. 네. 이전에는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직진을 해서 왔어요. 네. 네. 근데 너무 터널이 긴 거야. 씨, 내가 지금 방향을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이 터널이 도대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면 빛이 안 보이는데. 이런 이제 언제나 그 마지막 단계에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두운 법이에요. 해 뜨기 직전이. 네. 지금 그 어둠 속에 있어서 갑자기 그런 회의감이 확 올라온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전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또 작년은 또 병신년이었고, 네. 저기 정준년이었고, 정준년. 네. 그 올해가 또 이제 무술년, 이게 무술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각오를 해야겠군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굉장히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 그 회의와 번민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그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저는 이 갑오시로 상정을 하고 네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빛이 밝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에 5월에 오시면 네. 햇볕이 정말 중천에 떠 있는 거거든요. 뜨겁네요. 뜨거운 게 뭐 그냥 확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 햇볕이 그렇게 강성하게 이제 번성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사실은 이제 목을 길러가기 위해서거든요. 이 토에 네. 이 땅에 목을 길러가고 싶은데 네. 문제는 그 목이 커가기 위한 나머지 조건들이 전혀 충족이 되지 물이 않고 없고, 있거든요. 열매도 그러니까 이제 허무한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열심히 나는 어쨌든 내 그걸 한 것 같은데 네, 안 하지 않았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나의 어떤 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의 햇볕이라는 건 결국 목을 계속 길러가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처음에 제가 딱 들여다보고 느낀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계속 공회전하고 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자동차로 않는. 따지면 나가지는 않고 즉 목의 기운이 추진력인데 네. 자꾸 여기서 이제 갈까 말까 부릉부릉 이러면서 계속 가열만 시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회전되는 어떤 삶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연을 쭉 읽어봤을 때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목이 못 크고 있구나. 왜 못 크고 있는가? 나의 빚이 약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땅이 너무 조열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주에서 이제 수기운들이 좀 오면 발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원래 목이 관장하는 어떤 의미가 네.
그거거든요. 젊음, 어, 생기 넘치는 거, 젊음. 네. 그다음에 원래 목이라는 게 인체 장기 중에서는 간을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보고 저 새끼가 좀 간땡이가 부는 것 같아 이러면 예. 그게 간땡이가 배밖에 나왔네. 간이 배밖에 나네. 네. 이제 겁이 없다. 네. 또 그걸 또 좀 풀어서 얘기하면 용감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약간 고사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이분이 자기가 가진 근본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굉장히 겁이 많은 유형으로 저는 분류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겁이 많은 거죠. 겁이 네, 저는 목이 많으니까 없거든요. 네, 겁이 많으니까 뭔가 이제 그래서 내가 겁이 예. 없나? 부릉부릉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제가 차를 샀는데 3개월 동안 주차장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그러니까 부릉부릉만 해보고 무서워서 못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박아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어떤 용기를 좀 기를 필요가 있지 않나. 용기. 근데 대운의 흐름은 이제 수금으로 또 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공예품은 아니다. 네.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프로님이 근데 해주셨거든요. 공예품은 아닌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유통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수의 어떤 예, 수혜 작용으로 이제 그 원활하게 하는 어떤 유통은 맞기 때문에 네. 뭐 공예품을 이분이 직접 뭐 예술가가 되지 지금 않는 제작 판매라고 하셨거든요. 네, 표현은 그러니까요. 그 판매는 그러니까 유통 맞고 제작은 조금 네. 그게 뭐 화나 토의 기운이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상품들을 어떻게든 좀 움직이거나 유통하는 쪽으로 좀 판단을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너무 창조적인 걸 만드는 거는 지금 상태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따를 것 같거든요. 아쉽다. 이분이 만드는 공예품을 보고 싶었는데. 또 공예품 또 네. 사랑하시는 분이 또 사심을 또 그래서 일단 이 흘러라님은요. 네. 아 닉네임도 흘러라. 흘러나잖아요. 지금 안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운데 제일 그 성인으로서 이 기운을 흐르게 만드는 기운이 재와 간인데 이 재와 간이 가로쳐져 있습니다. 흐를 수가 없죠. 네. 이제 이 재와 간이라는 다리를 지나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제 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다리가 없어요. 네. 다리를 따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흘러가는 게 해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계획을 20년짜리를 세워라. 와, 이제는 요번에 10년이 아니고 20년짜리 드디어 나왔네요. 곱하기 2가 선생님 보통 10년인데 20년이 나왔어. 네. 왜냐하면 오죽대운이 이분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자 신해가 이때 이분이 이제 뭐 강태국은 80에 뭐 재상이 됐는데 네. 5, 6, 6년이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뭐 초절문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잘못하면 애 늙은이가 될 수 있어요. 이미 40년생에 애 늙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40대에 지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근데 사람이 자꾸 이 가랑비에 젖다 보면 이제 옷 젖는다고 이 잔매 자꾸 맡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러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뭘 최대한 그냥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냥 비가 조금 온다 싶으면 그냥 나가지 마세요. 괜히 뭐. 근데 실제로는 비를 좀 맞으셔야 되는 명식이긴 한데. 예, 이제 근데 무토가 있으니까요. 맞을 때 맞아야 되는 거지. 실제 비는 맞아야 되지만 내가 말한 건 지금 은주잖아, 은주. 그러긴 한데. 네. 말꼬리 잡았어. 아니 창규 같은 애가 들으면 또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닌데 잘 이해했는데. 아닌데. 그래서 이 괜히 어설픈 잔매를 맞아가지고 그러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원기를 상실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진짜 20년짜리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자기를 최대한 방어하고 지킬 때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조카 얘기하고 언니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언니와는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까요?
부모와 의절 상태인데 언니를 부모로 두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다고. 네. 그 이사를 생각하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 선뜻 결정하긴 힘들어 조언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동네가 어딘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오, 동네. 예, 이분에게는 좀 금수의 기운이 강한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네. 네. 만약에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사신다면 이사를 권하고 싶은데 서울 쪽이시면.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언니와는 그를 두지 마시고요. 네. 언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조카예요. 그죠. 임진, 임자, 정미, 갑진. 네. 그래서 이 조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이 헐리라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 중요한 일종의 자녀의 형태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카가 갖고 있는 기운이나 명식이 네. 굉장히 본인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근데 뭐, 실제로 흘러라님께서 조카는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이사를 근처로 가셨을 정도면 사실 네. 조카를 위해서 이사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 흔한 일은 아닌데. 네. 네, 근데 지금 언니가 약간 언니도 근데 뭐 신유일주시라서 말을 좀 뾰족하게 하는 음. 부분이 있어서 그것 네. 때문에 그래도 네. 아마 동생분하고 좀 애틋하실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합이잖아요. 아. 병신합, 그다음에 진유합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신유일주시니까. 그러면서 금수의 기운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성해. 위아래가 합의된 사람끼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합이라는 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맞아야 그러니까 하는데. 천간도 천간과 합이고 합과 지지도 지지도 합이 아. 병신합 진유합이잖아. 네. 서로가 합의되는 거군요. 너무 이렇게 붙어 먹어도 안 돼. 그렇구나. 너무 붙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네. 뭐 이론적으로 이제 합을 이뤄서 잘 맞겠다 싶은데 실제로는 좀 그게 약간 잡음이 일기도 하더라. 맞아요. 이게 상반신만 붙어 먹든가 하반신만 붙어 네. 먹든가. 뭐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예. 아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 목 대운의 끝에 와 있어서 뭐 고독과 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게 임목이거든요. 네. 이게 묘목하고는 다릅니다. 그 언니랑 조카랑 잘 지냈는데 이제 이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하는 일이나 이런 네. 것들에 굉장히 회의적일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이 좀 안 보이고 나쁜 부분만 계속 강조돼서 보인다거나 뭔가 좀 결실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거나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전혀 안 쓰셨어요. 그래 이런 거는 좋은데 이런 게 나쁘다가 아니라 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되게 아니요, 근데 사실은 상태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오히려. 근데 희망 하나 갖는 게 본인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시거든요. 지금 상태나 여태까지 지내오신 거, 네. 본인의 주관이나 가치관들을 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셔서 네. 그냥 술술술 읽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걸 보면 또 건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사연이었거든요. 저 존재를 유지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다 이런 표현은 아. 진짜. 아, 필진을 오셔. 예, 그러게요. 글을 안 쓰시나? 아까 그랬잖아. 글 소설을 쓰는, 안 네. 쓰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 네. 저희 회사에도 시서만평을 그리지 않는 시서만평가가 있긴 있는데 딱 처음에 한 3개 그리고 안 그리는 그리고 시서만평을 하고 다녀. 예.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도 되나라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딴지 오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강원 선생님이 뭐 20년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히 저 임자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저 자수가 이제 진토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신자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금을 같이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 이제 그 재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저 임수도 사실은 병화는 원래 임수 위에 뜨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개수하고는 사뭇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임자대운이 저는 언뜻 보면 관운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저 시기에 저는 재물이 굉장히 좀 많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 유형인 재물이 거예요. 터집니까? 그러니까
저 관들이 오히려 재를 끌고 오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재생관이 아니라 이건 뭐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관생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한 15년, 20년 정말 그런 어떤 줄기를 잘 잡으시면 이 노년을 준비하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12운성을 보면요. 네네. 네. 제왕, 관대, 네. 제왕이에요. 와, 세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정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지금. 절대 고독의 그 향기가 완전히 그냥 막 천지를 진동하지 네. 않습니까? 네. 약간 마블의 타노스 같은 느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뭐 신강하다를 떠나가지고 네. 이거는 이제 제왕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왕이 네. 두를 수는 네. 없잖아요. 하나의 네. 태양이 두를 수 없듯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절대적인 고독 이런 것은 이미 이분한테는 이미 내면화됐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그런 자각을 계속하고 성장했으니까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걸 갖다 못 받아들이고 네. 나는 왜 이럴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네. 균열이 나 이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답이 없네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헐레라님이 사실상 굉장히 스테이블한 상태다, 안정적인 상태다. 오히려. 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급제는 이제 이른바 그 소리 없는 침략자인 스텔스와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고요한데 뭔가를 네. 도모하고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그 도모함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이제 이 갑인대운의 이 임목 편인 장생이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인호합을 아까도 말했지만 인호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사실은 결정적인 삑살이에요. 지금 현재의 그 봉착에 있는 이 기운은 인합이요? 인오. 오화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인목으로 안 남고 예. 또 불바다로 이제, 타버리는군요. 뭔가. 불쏘시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약간 그 리듬이 약간 이렇게 지금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가 이제 연하고 대운하고 또 인호수로 또 삼합이 되는 삼합이. 거지. 삼합이 되니까 더욱 완전 불바다가 돼. 이때까지 진짜 정말 이 뜨거운 산낮의 사막을 잘 버텨왔는데 네. 이 마지막에 이게 진짜 예, 마지막 관문이 그냥 엄청나네요. 엄청난 끝판왕이 등장하네요. 화염 방사기가 이제 예. 등장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진짜 잘 예. 근데 뭘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보다 올해는 좀 그냥 잘 추스리고 있으신 게 훨씬 낫겠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한번 여행을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섬기행 뭐 이런 네. 거. 둘레길도 좋고요. 둘레길 이런 네. 거. 이런 이 심각한 사람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직구석에 있으면 병납니다. 이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장마철에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너 아까 나보고 뭐라 그러지 않았니? 이거는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잠펀치 잡고 맞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가랑비 세게 맞거나 한번. 이게 아니라 이제 넓은 대양을 봐야지. 예. 큰 강을 보든 대양을 보든 뭐 이런 것이 돼야지. 음. 병화는 그러면 이 개수를 크루즈 여행 어떤가요? 크루즈 아 여행. 너무 좋죠. 그거. 수평선을 그냥 그래서 뭐 그게 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바다로 가고 네. 뭐 덕을 쌓으려면 뭐 산으로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머리가 자꾸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네. 앞길이 좀 뭐 이러면 보통 바다로 가서 바다와 같이 마주하고 그 바다의 무한한 지혜를 이제 자기 거화 시키면 좋죠. 그럼 뭐 사시는데도 바닷가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네. 주로 이제 물이라고 보는데 땅을 흘러다니는 물이 좋은 거죠. 아. 땅과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병화는 개수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좀 느꼈던 게 저는 개사시라면 이 사주가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느낌이 정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운도 정사, 병진 이렇게 네. 대운이 왔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전개충까지 있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가보시로 좀 생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 여행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해안선 따라서 한번 아니면 뭐 제주도 둘레길을 네. 좀 이렇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네. 제주 둘레길 그런 거 한번 다니면서 바다를 품어야겠군요. 네.
그리고 호흡과 관련된 운동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에게는 금수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호흡은 금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극권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몸의 기운을 굉장히 이렇게 그 원활하게 이제 이런 분들은 너무 강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기운이. 네. 자기를 태울 만한 힘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주의 리듬으로 배출을 하려면 그런 뭐 갑자기 헬스 이런 거 네, 말고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셔야 되면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 그 기운 자체가 이 기운 자체가 잘 이렇게 재련이 돼가지고 딱 쓸 만큼의 기운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도움 안 됩니까? 상관없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어느 회사에 써놨어? 아니 전혀 다른 야 우리 방송에 PPL은 안. 저거 함정이야.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선생님이 호흡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어제 본 건데 이렇게 누가 재밌어서 짤로 만들었나 봐요. 네.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는데 거기 멘트가 요즘 애들 숨 많이 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홈쇼핑의 특이점이 온 건가? 요즘 애들 숨 많이 쉬잖아요는 뭘까? 그냥 갑자기 그냥 짧게 웃고 넘어가려고 생각이 났습니다. 기발하다, 근데. 예. 네, 정리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강프로님이 요 끝 무렵에 쓸데없이 이제 힘을 낭비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건 공예품 쪽을 하고 있으시고 뭐 정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판매와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작을 하면서 혹시 그 힘들이 쓸데없이 소모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작은 접고 판매만 하신다든지 굳이 하시려면 아니면 뭐 좀 깔끔히 정리를 하고 여행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정리를 깔끔히 정리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판매를 아. 그 유통 쪽을 만약에 나중에 하시게 되더라도 공예품 말고 뭐 만약에 다른 이분이 결과 이런 분들은 네. 지금 당장 현실적인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어 보이면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미 답보라는 표현을 이미 마음을 떠났어요. 그냥 근데 약간 미련만 남아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올해가 무술년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제가 바로 오늘 아침에도 몇 달 작년에 상담한 분의 급한 문자를 받았어요. 네. 이분 흘러나는 같은 또래 여자분인데 이분도 병화에 굉장히 강한 기운인데 네. 이분은 비서야. 네. 대기업의 이제 비서인데 막 정말 자기가 모시는 착한 상사분을 찔러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이고. 매일매일이 네. 자기들 잘해주는데도 뭐지? 내가 지금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됐나라고 막 네. 얄밉나? 네. 지금 또 달도 겁재달인 것 같아요. 뭐지? 정사월이죠. 그러니까 그 급조달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게 도대체 왜 이런 거냐고. 그래서 뭐 큰 자기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라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태극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자기가 아예 한 6개월 정도는 일을 그만둘 수 있대. 휴직이 가능하군요. 무급이지만 다. 그런 걸 해야 될까요? 말해서 바로 하라. 이분도 인호술이 되는 거야. 이 올해가 또 화병나 지금. 신기하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되는데 걸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또 살짝 그냥 생각나는 게 이분은 전황이 아니신 거잖아요. 근데 전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기운이 왕성한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전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갑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토가 도자기가 된 꼴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20년 계획을 세우시고 공예품은 살짝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 하나 오히려-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40. 이미 제작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바닷길 쪽으로 여행을 여유가 되신다면 하시는 것도 좋고 조카랑은 가까이 계속 있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0년 계획.
전 이게 되게 그러게요. 처음 나왔던 제가 거. 무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네. 처음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못할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아, 20년 동안 하루에 뭐 하나씩만 하면은 20년 뒤에는 뭔가 엄청 대단한 게 돼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분은 할 수 있어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연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우울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건강하게 본인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20년 단위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황당할 정도로 큰 계획을 말한다는 뜻을 부연해 줍니다. 네. 그리고 그게 실현되거나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내가 그걸 해 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니 이런 유형의 남자분이 오셨는데 뭐 전 뭐 이렇게 돈 얼마나 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얼마를 벌고 싶으신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좀 수줍듯이 한 500억이요 이러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제가 또 대받아 쳤죠. 아이 뭘 그걸 그렇게 수줍게 얘기하시냐. 난 한 5조 정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가신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이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양인이라는 어떤 제왕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강한데 어쨌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내 꿈을 굉장히 원대하게 가지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저 햇볕은 에너지가 정말 탁월한 에너지거든요. 정말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키울 수 있는 에너지니까 네. 좀 꿈을 굉장히 좀 크게 품고 그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좀 기간의 의미보다는 좀 꿈을 이렇게 좀 크게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는 건 그겁니다. 병진 일주의 대표 사연이었거든요. 근데 병진의 성향을 네. 어떻게 발현을 하고 계셨는가? 아니 저는 이게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다고 봤거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활주는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솔직한 것도 있지만 네. 많이 드러내요 어쨌든. 근데 병진일주는 좀 은근히 드러내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쓴 글들 흘러라님이 쓴 글들을 보면 어쨌든 은근히 자기 주장은 다 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네. 실제 성품은 굉장히 좀 소심해서 싸우기도 그만한 에너지가 없다 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이제 병진일주의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한테 네. 잘못 걸리면 가는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얌전한 할 것 같지만 제대로 걸리면 가는 거고. 그래서 뭐 병진일주 대표 사연으로 제가 볼 땐 괜찮은 유형인 것 같아요. 개성이 잘 드러난. 네. 네. 다행입니다. 뭐 이 개사시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네. 이 남자애가 눈꽃만치도 없어요. 아하, 그렇네요. 개사시였을 그렇다.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저 남자하고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이 살면서 많이 오고 갔거나 이럴 개연성이 있어서 남자 얘기가 어떻게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놈의 정관이 네. 네. 진짜 눈꽃만치도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어. 일도 없, 네, 0.1도 일도 없어요. 없어요. 네. 네. 그랬군요. 네, 사연 남겨주신 남자가 하찮아서 그래. 아니 많은 일은 있었는데 네. 그건 아이고, 자기 그쵸. 인생에서 네. 별로 뭐 짜잘한 그냥 뭐 옆집 개가 지나갔다 뭐 이 이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사연 남겨주신 흘러라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도 제목은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네, 다들 끄덕이시네요. 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뭐 이렇게 망고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고독한 태양의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일단 메모해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독한 태양. 사실 처음 떠오른 단어는 검은 태양. 이거 오늘 좀 괜찮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른 이미지였어. 생각이 없어서 이게 좋을 때가 있고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뭐야?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병진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병진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신 공약 잊지 않고 진행을 할 거고요. 예, 라자명 시즌 3은 60갑자 대장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갑자 순서 상관없이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채택을 해서 해당 사연의 일주로 2주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사연 신청하실 때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닉네임, 생년월일시, 성별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성향이나 가치관, 대운, 세운의 특이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간단 명료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도 이 내 명식으로
네.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해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질문 없으셔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해석하는 데는 아니니까요. 명식에 고민 말고 명식에 대한 질문만 남겨주셔도 저희 같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다룬 일주는 또 다르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다루게들 빅사리. 빨리 끝내려니까 안 되네. 다음 다르게들 다르게들. 어떻게 아니, 그런 발음이 나올 수 있지? 다르게 둘 이거 말하기도 힘들겠다. 다음 다르게 둘. 다음 다루게 될 네. 일주는 20번째 일주입니다. 임진일주 대표 또 개간을 사입니다. 만나네요. 네, 저희 가는 김에 그냥 훅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뭔가 거대할 것 같아 느낌이. 네, 오랜만에 임수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네. 와 우리 여기까지 하면 3분의 1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우와. 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는 죽돌님이 해주실래요? 병진일주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